우리가 지금 이제 극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수도 있고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어. 그랬었을 때 이 fx라는 값이 특정 하나의 실수값으로 가까이 가면 수렴한다. 아니면 그냥 발산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다잖아요. 오케이? 이게 다야. 그 얘기를 그래프를 통해서 얘기를 해드렸고, 자, 이것이 만약에 알파다라고 얘기하면은 어디? fx가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오케이? 수렴한다, 극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이제 상태를 배웠잖아. 이게 하나의 상태야. 값일 수도 있고 상태가 될 수도 있어. 오케이? 값일 수도 있고 상태일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예리하게 듣는 친구들은 값일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 자, y는 3이 있어요. 자, 여기가 x 이퀄 1입니다. x 이퀄 1입니다. 여기는 요 시점.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얘를 fx라고 봅시다. 그러면 fx 얘는 1 근처에서 전부 다 어떤 값을 갖니? 3333333333이라는 구체적인 딱 값을 갖지 상태가 아니죠. 이렇게 될 때 이 3은 상태가 아닌 뭐라? 값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조차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수렴이다 라고 부르는 거야. 이까지 납니까? 이까지 되죠? 이까지 됐어? 자, 뭐 별거 없고, 자 이제 가볍게 넘어가 봅시다. 뭐야? 상태 계산입니다. 자, 상태의 계산. 이제 저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계산을 해낼 것이냐. 이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니까 난이도 낮은 문제죠. 에서부터 높은 문제까지 다양하게 다 있습니다. 다양하게 다 있으니까 자, 지금부터 한번 볼게. 자,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가 있어. 얘를 알파라고 볼게. 의미가 뭐야? 아, a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수렴하는 값이 얼마야? 알파라는 얘기지. 오케이? 그럼 두 번째 봅시다. 자,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gx야. 이 gx 값이 베타래.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둘 다 a에서 수렴한다. 하나는 알파, 하나는 얼마야? 베타로 수렴한다는 얘기죠. 이까지 해야 돼요? 이까지 해야 됐지? 수렴하고 수렴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얘를 만약에 한번 더 해봅시다. fx랑 gx라는 함수를 더했어. 더하면 이 더한 녀석의 극한값은 어디로? 얘는 알파로 한없이 가까워지고 얘는 베타로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마치 뭐처럼 되느냐? 얘가 분배되는 것처럼 됩니다. 분배되는 것처럼 리미트가 분배되어서 들어가는 것처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느낌이 중요해. 그래서 리미트가 분배되어서 들어가네. 어디로? fx에 분배돼서 들어가고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gx가 분배되어서 간다는 얘기고 얘네들이 결국에는 각각이 뭔데? 알파랑 베타의 합으로 가겠죠. 오케이? 수렴하네? 수렴하는 거는 더한 거는 더한 거로 그냥 가는 거야. 오케이? 뺀 건 어떻게 되겠어요? 뺀 건 어디로 간다? 뺀 거로 가겠지. 곱한 거는 어디로 간다? 곱한 거는 곱한 걸로 가겠죠. 오케이? 잘했나요? 이렇게 됩니다. 됐지? 자, 누가 주의해야 될 부분. 얘를 주의를 해야 됩니다. 주의. 뭐 할 때? 나눗셈 할 때. 이때가 정말 주의해야 될 지점입니다. 나눗셈이야. 나눗셈 할 때는 뭐가 보장이 되어 있어야 되느냐면 뭐가 보장이 되어 있어야 나눗셈도 여전히 가는데 분모가 절대로
0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있어야 돼. 0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있어야지만 극한으로 간다 라는 얘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볼게요.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자 내가 x제곱 더하기 1분의 x가 있어. 이게 몰라. x가 2로 가까이 간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극한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하는 거야. 얘 x 2에서 뭐가 돼? 극한이 존재해 안 해? 하지. 대입만 하면 되잖아. 밑에 x제곱 플러스 1도 대입만 하면 되잖아. 왜? 아니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따로 분모가 0으로 가 안 가? 안 가지. 오케이?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얼마가 된다? 5분의 2가 된다. 오케이? 5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어떻게 가느냐? 리미트 x제곱 플러스 1 따로 위에 리미트 x 따로야. x가 2로 가까이 갈 때. x가 2로 가까이 갈 때. 얘 2라는 수량값 밑에 5라는 수량값 이렇게 간다는 얘기겠지. 오케이? 이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반면에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x-2분의 x가 디귿이라고 치자. 자, 근데 얘는 함부로 분리시킬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갔을 때 쌤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가니까 2가 되는 거고 x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x-2가 되고 얘 원래 수렴하는 값 0이 가져지고 얘도 2가 가져졌는데 얘를 뭐라고? 0분의 2라고 적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오케이? 수렴하는 값으로 적을 수가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분모가 0으로 가니까 얘는 안 된다 이 얘기. 얘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분모가 0으로 가는 경우는 안 된다. 이거를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이걸 아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분모가 0이 아니다라면은 이렇게 가는 거고 0이면은 쓸 수가 없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가야 돼.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얘는 뭐 해주면 돼? 그냥 그래프 그려보면 되지. x 이퀄 2가 있잖아요. y 이퀄 1이 있잖아요. 어디로 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 2로 가까이 가면 2로 가까이 가는 방법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두 가지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오케이? 됐어? 얘는 아니다.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더라. 자, 상태의 계산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수렴 성질이라고 부릅니다. 요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수렴 성질이라고 부른다. 얘를 수렴 성질이라고 불러요. 됐니? 수렴 성질이다라고 부릅니다. 됐어? 수렴하는 것들의 성질, 수렴 성질이라고 부릅니다. 자, 수렴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고 수렴 성질에서 시사하는 바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수렴하는 함수의 사칙 연산으로 바꿔줘라 이런 얘기야. 오케이? 뭐라고요? 수렴하는 이렇게 얘기할게. 수렴 단위의 함수 수렴 단위 함수로 표현하여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서 시사하는 겁니다. 수렴하는 단위의 함수로 표현하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뭐를 조금 해볼 거냐면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힘들어집니다. 미리 얘기하면 조금 힘들 수 있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가볍게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자 무한대랑 무한대를 더했어. 뭐가 되겠니? 그러니까 뭔가 연산을 했어. 가령 예를 들어서 x제곱이 있고 x가 있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 무한대랑 무한대를 더해줘. 뭐가 되겠어? 당연히 무한대로 가겠지. 오케이? 됐어? 무한대로 가네.
이해돼요 여기까지? 하나씩 한 1억만 집어넣어봐. 1억의 제곱 가지고 싶지만 됐지? 됐어? 됐지? 커집니다. 그 다음에 뭐가 되더라도 곱하더라도 무한대로 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다 정리하면 한도 끝도 없어. 보자마자 내가 극한식을 보는 거야. 어떤 식을 보는 거야. 이 극한식을 봤었을 때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그 상태를 아는 형태를 뭐라고 부르냐? 정형이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형태를 보고 정할 수 있다. 정형이라고 부릅니다. 얘네들을 뭐라고? 정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뜻하시죠? 이런 것들 정형이에요. 더하기 빼 더하기. 자, 그런데 잘 들어봐. 첫 번째, 두 번째 보면 이런 게 있어요. 2x제곱 플러스 x 분의 x에 여기 3이 붙었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무한대로 얘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이런 형태. 오케이? 0으로 가까이 갈 때 이런 형태. 나 x분의 x제곱 플러스 x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자, 봐. 쌤, 첫 번째 거는 봐. 딱 봤었을 때 무한대 0으로 가까이 가는 분모가 0으로 가네.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고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 뭐지? 바로 우리가 즉각적으로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몰라. 적절한 변형이 필요한 형태 딱 봤었을 때 바로 판단하기가 힘들어서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 얘를 뭐라고 부르냐? 부정형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됐어요? 이런 형태를 부정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부정형이라고 부르고 경우에 따라서 얘는 수렴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발산할 수도 있고. 됐어? 됐죠? 자, 해봅시다. 그럼 쌤, 첫 번째 거는 뭐가 돼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가는데 0으로 가까이 간다라는 얘기는 누가 되지 않는다? 절대로 0이 되지 않는다. 위에 있는 거는 x로 묶어내면 얼마 나와? x 플러스 1이 나와. 자, 그 다음 위에는 얼마? 3x가 나와. 0이 아니기 때문에 0으로 나눠줄 수 있고 0으로 나눠줄 수 있으니까 얘를 약분해서 없앨 수가 있잖아. 맞죠? 약분해서 없애고 나니까 뭐야? 2x 플러스 1이고 3이네. 자, 가볼게요. 위에 있는 녀석은 계속 3으로 갑니다. 밑에 있는 녀석은 2x 플러스 1은 계속 얼마? 0으로 가까이 가면 1로 가지. 그러면 뭐에 의해서? 수렴 성질에 의해서 위에 분자도 수렴하고 분모도 수렴하는데 분모가 0이 아니니까 뭐라고? 그냥 3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수렴할 수 있다. 뭐 때문에? 수렴 성질 때문에. 여기까지 됐어? 자, 근거가 명확해야 돼.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대충 비비면 답이 나올 때도 있거든. 근데 대충 비벼서는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풀 수가 없어요. 자, 이거 뭐야? 이거 또 했네. 세제곱 해보자. 오케이? 세제곱 해보자. 세제곱 한번 해볼게. 세제곱 한번 해볼게. 분모 어디로 가? 0으로 가. 분자도 어디로 가? 0으로 가.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간다라고 했고, 그러면 x 세제곱 분의 x 제곱 플러스 x가 될 거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텐데, 자, 0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x로 다 약분할 수 있고, 자, 하나씩 약분하고 봤을 때 남아있는 걸 다시 한번 봅시다. 얘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 분모가 0으로 가네. 분자가 어디로 간다? 1로 가.
어디로 간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얘는? 발산한다라고는 얘기해 줄 수 있겠어? 그까지 납득가? 그까지 이해돼요? 자, 0으로 하나씩 가까이 가는 거야. 0점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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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1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야. 뭐 1.0000이라든 0.999라고 하든 맞지? 그런 식으로 가는 상황이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이게 뒤집어서 곱해지니까 뭐라고 얘기해 주면 돼? 무한대로 얘기해 주면 되겠지. 이까지 됐어? 어떤 상태로 가는 건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됐어? 이런 형태로 가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0분의 1꼴 이런 상태는 무한대로 가더라.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0분의 3으로 가는데 0분의 3으로 가는데 자, 얘는 0 플러스입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 x분의 이거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3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그럼 이거 무한대로 가는 거 알겠지? 원대로 가는 거 알겠죠? 플러스면 플러스 무한대로,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뭐 이거는 정형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취합하시면 될 거니까 요런 것들이 있어. 자, 이제 가볼게요. 부정형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잘 다뤄야 될 게 부정형이 있습니다. 부정형부터 하나씩 좀 다뤄볼게. 계산할 때 부정형이야. 부정형부터. 부정형이 크게 네 가지 타입입니다. 0분의 0꼴 하나 나오고 0분의 0꼴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대표적인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도 나옵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도 나오고요. 무한대 곱하기 0 꼴도 나옵니다. 그래서 수학 2의 거의 한 99%는 저 네 가지 타입 중에 하나가 됩니다. 오케이? 하나가 될 거고, 자, 얘부터 정리 한번 해볼게. 얘는 0분의 0꼴이야. 내가 딱 봤어. 0분의 0꼴이야. 뭐 한다? 인수분해나 유리화합니다. 인수분해나 또는 유리화를 합니다. 자, 인수분해나 유리화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약분이 될 거야. 오케이? 약분이 될 거야. 약분이 되는데 부정형 제거가 되는 약분이 될 겁니다. 약분이 될 겁니다. 부정형이 제거가 될 거야. 부정형이 제거가 되면서 뭐가 된다? 식조작을 하면 얘는 정형이 됩니다. 수렴할지 발산할지는 그때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다라는 얘기니까. 오케이? 그래서 0분의 0꼴은 저렇게 처리하시면 되더라 라는 얘기죠. 자, 0분의 0꼴은 저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입니다. 자, 원칙은 가르쳐 드릴게요. 원칙이 뭐냐? 분모의 절대값이 가장 빨리 커지는 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는 거야.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부정형을 제거를 할 거냐라는 건데, 자, 분모에서 절대값이 가장 빨리 커지는 항, 분모의 절대값이 가장 빨리 커지는 항을 찾을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 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눕니다. 분모 분자를 나누기를 합니다. 오케이? 분모 분자를 나눈다. 자,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2x 제곱이야 더하기 x야 플러스 1이야. 위에 있는 거 3x 제곱 더하기 5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준다고? 자, 가봅시다.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분모에 가장 빨리 커지는 항이 있을 텐데 2x 제곱이 있어요. 근데 그들 중에
2는 남겨놓고 x제곱으로 나눕니다. x제곱으로 나눕니다. x제곱으로. 그래서 얘는 2, 얘는 x분의 1, 얘는 x제곱분의 1. 계산상의 이유 때문에 편하게 하려고 그냥 x제곱으로만 나눕니다. 그래서 3,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x제곱분의 5가 되더라. 이까지 해야 돼요. 됐어? 이까지 됐어? 자, 그럼 봐. 그럼 뭐야?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니까 무한대로 봐. 이 어디로 가? x분의 1 어디로 가지? 무한대분의 상수꼴이야.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항상 어디로 갈까? 0으로 가겠지. 오케이? 위에 100이 있어. 밑에 x제곱이 계속 커지는 거야. 그러면 계속 커지는 거니까 분모가 계속 커지니까 이 전체적인 값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얘가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가면 0입니다. 얘도 어디로? 0입니다. 얘도 어디로? 0입니다. 0, 0, 2, 3, 0으로 수렴하니까 수렴하는 것들끼리 다 더해도 수렴하고 위에도 더해서 수렴하는데 분모가 0으로 가지 않으니까 그냥 2분의 3으로 수렴한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다? 수렴 성질에 의해서 얘가 2분의 3으로 간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다 됐나요? 이해가 됐어? 됐죠? 자, 근데 앞으로 이렇게 안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안 합니다. 자, 누구나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누구나 가장 편한 방법을 선호합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자, 차수 비교를 할 거예요. 차수 비교를 할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게 원칙이야. 얘는 원칙이긴 하나 우리가 미적분 원을 할 때는 차수 비교로서 훨씬 더 빨리 뭐를 할 수가 있는데 극한을 구할 수가 있어요.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는 건데 자 차수 비교를 합니다. 분모의 차수가 있을 겁니다. 분자의 차수가 있을 겁니다. 자 분모의 차수가 더 큽니다. 분모의 차수가 더 큽니다. 그럼 무조건 0으로 갑니다. 얘는 0으로 갑니다. 오케이? 그냥 볼 필요 없이 0으로 갑니다.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그냥 0으로 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같습니다. 차수가 서로 같아? 얘는 뭐야? 최고차 계수 비율로 갑니다. 최고차 비율. 최고차항의 계수의 뭐로? 비율로 갑니다. 딱 보자마자 2차 2차는 그냥 2분의 3 끝이야. 2분의 3 끝입니다. 바로 이렇게 갑니다. 이해되시죠? 됐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가 더 크면? 그렇죠.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얘는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니까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겁니다. 끝. 자, 이렇게 된다 라는 얘기고 이까지 되셨죠? 뭐 별로 어려운 거 한 개도 없어. 어려운 거 한 개도 없고 자 참고사항이 한 개가 있어요. 참고사항이 뭐냐? 간혹 가다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 우리 지금 계속 무한대인 경우에 정리를 해놨단 말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면은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하고 난 다음에 전부 다 뭐다? 모든 변수를 t로 바꿉니다. 바꿔서 판단하시면 된다. 라는 얘기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건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 안 들어가니까 틀 안에 들어가도록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해서 변수를 t로 바꿔서 판단한다 라는 얘기야. 오케이? 됐어? 문제 풀면서 이제 마무리 한번 지어봅시다. 어디 보시느냐 하면 자 1-4번 봅시다. 기본 문제입니다. 기본 1-4번에 보면 1번이요.
어디로 가? 0으로 가. 바로 가는 그냥 적으면 되겠지? 분자의 차수 더 크니까. 그 다음 두 번째 2번은 어디로 가? 2분의 5로 가. 3번은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 실제로는 무한대로 가겠지?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아니면 발산이라 적던지. 자, 1-5번입니다. 1-5번에는 식을 좀 적읍시다.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까이 간다?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 제곱 더하기 3 마이너스 4분의 위에 있는 거 2x라 돼 있고 그 다음 2번입니다. 2번에 보면 리미트 x가 이번에는 뭐예요? 위와 살짝 차이 나는 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었을 때 루트 x제곱 더하기 3 마이너스 4분의 얼마가 돼? 2x야. 얘는 어디로 갈 것이냐? 라는 거잖아요. 가보자고. 위에는 뭐야? 그냥 무한대로 가는 거고 밑에 몇 차? 근호 안에 2차가 들었으니까 1차. 위에도 몇 차? 1차. 1차분의 1차는 뭐로 간다? 개수분의 개수로 간다는 얘기지. 최고차 개수 얼마? 루트 1. 그거 어차피 1이잖아. 위에는 얼마? 2. 그래서 얼마야? 2입니다. 바로 2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네. 얘는 또 뭐야? 마이너스 x를 t로 취합니다. 모든 문제를 x를 마이너스 t를 다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리미트가 있는 값부터가 변하겠죠. x 자리에 마이너스 t를 대입하면 되는데 그냥 얘는 퉁쳐서 t라고 합시다. t가 어디로 가는 걸로? 무한대로 가는 걸로 바꿔서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여기 x 자리에 마t를 다 집어넣습니다. 루트에 얼마야? t제곱 플러스 3입니다. 마이너스 4분의 위에 마 2t가 되는 거고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네.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뭐야?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오케이? 그냥 얘는 마이너스 2입니다. 자, 몇 번 보시느냐? 2번 봅시다. 1-2번입니다. 기본 문제. 자, 기본 문제 1-2에 보시면은 리미트 얼마야? x가 2로 가까이 갈 때 x-2분의 x제곱 빼기 4가 되는 거고 자, 이 값이 얼마냐라는 건데 우리 극한식을 할 때 처음에 뭐야? 분모가 어디로 가? 0으로 가. 분자도 어디로 가? 0으로 가. 0분의 0꼴이야. 꼴을 먼저 파악하고 꼴이 0분의 0꼴이라는 부정형 형태니까 식조작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0분의 0꼴이다라는 게 파악이 되었다면 그 다음부터 해야 될 게 뭐야? 식조작이야. 됐니? 식조작을 하는데 어떻게 식조작을 하느냐? 부정형이 제거되게끔. 자, 부정형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느냐? x-2. 얘들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졸라 쉽네.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뭐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뭔지를 봐야 돼. x-2가 얘가 0으로 가는 형태죠. 오케이? 위에 봐. 위에가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인수분해를 하면 x-2라는 부분이 등장하고 뒤에 뭐가 생겨? x 플러스 2가 생겨. 근데 x가 2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는 2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약분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얘를 약분하고 나니까 뭐가 제거된 거야? 결국 약분이라는 행위에 의해서 부정형이 그냥 싹 다 날아간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뭐를 해줄 수 있어? 그렇죠. 판단할 수 있죠. 얼마야? 없어지면 4인 거야. 이해되시죠? 얘가 저 그냥 이제 대입하면 되잖아. 됐어? 그렇게.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2번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니? 리미트 x가 1이야.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위에 얼마가 되느냐?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야. 마이너스 4x 더하기 4거든요. 자, 우리가 인수분해를 한다, 식조작을 한다. 그거는 뭐 때문에?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부정형을 제거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 x가 1로 가잖아. 그러면 누구 때문에 0이 되고 누구 때문에 0이 되는데? x-1이라는 녀석 때문에 0이 되는 거야. 맞죠? 그럼 누구를 제거해야 되겠어? x-1을 제거한다 라는 얘기고
자, x-1은 실제로 0으로 가까이 가는 값이지 0이 아니야. 아니기 때문에 얘를 뭐라 부르냐? 영인수라 부릅니다. 오케이? 0으로 가는 인수. 오케이? 그래서 영인수입니다. 영인수가 여기 하나 들어있네. x-1. 자, 뒤에는 그냥 빼주면 됩니다. x 플러스 1. 자, 위에 있는 거 봅시다. 위에 있는 걸 딱 봤었을 때 x제곱으로 묶어낼게요. 뒤에는 x-1이라는 영인수가 하나 딱 등장하네.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마이너스 4로 묶어냅시다. 그러면 누구? x-1이 딱 등장하네. 자, 더 식조작할 필요가 없죠. 내가 뭐 때문에 식조작하는데? 영인수, 부정형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식조작한다 그랬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유를 알고 문제를 풀면 어느 정도 본인의 행동 자체가 전부 다 당연한 당위성을 가집니다. 이렇게 없애줍니다. 없애주고 났더니 남아있는 게 뭐야? x 플러스 1 분의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이제는 뭐가 다 제거가 되었으니까 수렴하고, 위에도 수렴하는데 분모가 0으로 가지 않으니까 뭘 사용할 수 있어? 수렴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2분의 마이너스 3으로 정리해 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됐지? 하나 더 합시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면 되겠네. 오늘은 테스트가 없고요. 그냥 유제 몇 개 정도는 풀고 갈까요? 오케이? 오늘 했었던 유제는 몇 개 정도 풀고 하고 나머지 집에서 풀고. 오케이? 됐지?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뭐 많이 나가지는 않았고 많이 안 나간 것도 아니고 꽤나 많이 나간 거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많은 겁니다. 문제가 별로 없어서 그렇지.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1-3번까지 갈게요. 그래 3번 할 수가 없구나. 하나 합시다. 1번에 리미트 x가 어디로 간다? 9로 간다. 루트 x 빼기 3분의 위에 있는 게 x 빼기 9야. 자, 누구 때문에? 그렇죠. 9로 가면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는 거야. 그럼 방법은 두 가지. 위에 있는 녀석을 인수분해해도 되겠죠. 자, 센스 있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쌤, 얘는 루트 x 마이너스 3 하나. 뭐야? 루트 x 더하기 3이야. 그런데 루트 x 빼기 3, 루트 x 빼기 3은 결국 0으로 보내주는 녀석이니까 약분해서 9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오케이? 됐어?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얼마가 나와? 6이 나옵니다. 반면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있어요. 쌤, 저는 루트 x 마이너스 3이 있고 위에 x 빼기 9가 있으니까 둘 다 0분의 0 꼴이라서 식조작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이 켤레 무리수를 루트 x 더하기 3을 곱해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되죠. 됐어? 루트 x 플러스 3을 곱해주면 여기는 이 녀석이 뭐가 돼? x 빼기 9가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날아가죠. 결과는 어떻게 돼? 동일합니다. 오케이? 됐어요?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결국 뭔데? 목표가 부정형 제거에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3번 살펴봅시다. 공간 나오네. 이쪽에 공간이 조금 나오는구나. 공간이 살짝 나오는구나. 갑시다. 됐어. 거기 보시면 자 뭐가 되니? 2번에 보시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루트 2의 x분의 여기 얼마? 루트 2 더하기 x 빼기 루트 2야. 뭐 하면 되겠어요? 유리하면 되겠죠? 유리하는데 분모가 0으로 가? 얘는 밑에 거는 더 건들 필요가 없습니다. 위에 것만 건들면 되겠죠. 자, 여기서 특이한 게 한 개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 유리화를 하는데 특이한 게 뭐냐? 분자를 유리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케이? 됐어? 분자 유리화도 하나의 방편이 되니까 분자 유리화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분자를 유리 한번 해봅시다. 분자 유리하면 얼마가 돼? 제곱 빼기 제곱이 되겠죠. 오케이? 제곱 빼기 제곱하면 얼마? x야. 단
대신에 반드시 뭘 적어줘야 되느냐? 분자를 유리화시켰었던 수식을 밑에다가 반드시 적어주셔야 합니다. 2 플러스 x 플러스 루트 2를 반드시 적어주시고, 오케이? 됐어? 그리고 나서 약분하네. 뭐가? 영인수가 제거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간대. 그럼 얼마야? 위에 분자는 어차피 1이잖아. 밑에 있는 건 얼마? 루트 2. 그 다음에 여기 0으로 가는 거니까 2 루트 2 계산해주면 얼마가 돼? 4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에 보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간다? 마이너스 8로 간다. 세제곱근 x 더하기 2분의 x 더하기 8이야. 얘가 어디로 가느냐? 라는 거잖아요. 얘는 제거하면 되겠죠. 유리화를 시켜줍시다. 얘를 유리화 시켜줍시다. 유리화 시켜주면 세제곱근 x 더하기 2에다가 뭘 곱해준다? 그렇죠. 얘 앞에 거 제곱 세제곱근 x의 제곱 두 개 곱해서 부호 반대 마이너스 2의 세제곱근 x. 자,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있는 거 뭐예요? 색깔 좀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럼 더하기 4. 얘를 집어넣고 위에도 똑같은 식을 적어놓읍시다. 똑같은 식을 적는데 얘가 x 더하기 8이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식이 그대로 다시 올라올 거란 말이야. 세제곱근 x의 제곱. 두 개 곱해서 부호 반대인 마이너스 2의 세제곱근 x. 그 다음 끝에 더하기 4. 이게 똑같이 올라올 거야. 그런데 얘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으로 가는 거니까 얘 세제곱하면 x고 얘 세제곱하면 8이 될 거니까 같은 게 생겨서 약분돼서 사라지겠죠. 남는 거에다가 뭘 집어넣는데? 그렇죠. x에다가 마이너스 8을 집어넣으면 마8 집어넣으면 이 값 얼마? 4. 이 값도 얼마? 4. 이 값도 얼마? 4가 되겠죠. 그래서 얼마가 나오더라? 4, 4, 4니까 10인가? 이게 답입니다. 자, 오늘은 뭐를 한번 해보시더냐 하면 유제 1-1에서부터 1-5까지 하시면 됩니다. 1-6까지 하시면 되겠네. 오케이? 근데 아까 전에 뭐 풀고 좀 가라 그랬지? 그래서 홀수반만 홀수반은 오늘 풀고 가시면 됩니다. 홀수반은 오늘 풀고 가시면 돼. 세 문제야. 뭐 별거 안 돼. 오케이? 세 번 1, 3, 5 풀고 가면 돼. 나머지는 짝수는 그냥 집에서 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습 문제입니다. 연습 문제는 1-1-1-1-1 합시다. 좀 어렵겠네. 1-3까지. 그래서 요거 하시면 되겠고 센 있습니다. 센 잠깐 봐봐. 센 혹시 있지? 땡큐. 센에 9페이지 하시면 되고요. 9페이지. 그 다음에 12페이지 하시면 되고 12페이지. (16페이지)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렇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해보시면 만만치 않을 거야. 내용,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봐야 되니까 경험해 보시고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음 시간까지 보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